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1월의 시험문 물리 1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 한국 자전거는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재고 단위와 관리 단위를 구분하고 있다. 환산계수가 1이 아닌 것.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에 품목 등록 들어가 봅니다. 품목 등록 들어가셔서 우리가 마스터 스펙, 그 다음에 오더 코스트 화면이 있죠? 마스터 스펙 화면에서 환산 계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환산 계수는 한 박스당 몇 개가 들어갔냐 하는 거죠. 결국엔 조회 한번 눌러서 보겠습니다. 프론트 지금 21-1060-850입니다. 21-1060-850. 자, 환산 계수 보면 2죠. 바로 답을 찾았네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어쨌든 1이 아닌 건 1번이야. 근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리얼 MTB 1이네요. 그 다음에 디탄 연속되어 있네요. 그냥 쭉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2번 문제. 한국자전거는 거래처별 물리실적 담당자를 등록하여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리실적 품목고객 담당자 등록 들어가시고요.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민석, 물류담당자 성민석이 영업담당자, 그냥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저 조회해서 봤는데, 영업 담당자가 성민석. 성민석이면서 지역이 인천인 거. 인천이 여기 있네요. 자, 그랬더니 제동기업 하나 나옵니다. 답은 4번. 아까 한 번에 보려 했는데 너무 많아서 조회를 따로 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회사 영업과 구매의 통제 등록에 대한 설명 봤어요. 판매 단가, 구매 단가, 통제 등록에 대해서 물어봤죠. 영업과 구매니까 마감 데이터 가시면 자재 마감 통제 등록과 영업 마감 통제 등록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판매 단가, 구매 단가. 구매 단가, 품목 단가는 품목 단가로 되어 있고요. 영업 마감 통제 등록 가시면 판매 단가, 품목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품목 단가로 되어 있다. 틀렸다. 틀렸다. 그 다음에 2025년 12월 31일의 이전 주문 내역을 수주 등록에서 입력할 수 없다. 자, 입력 통제일자. 수주니까 영업마감 통제 등록이겠죠? 자, 등록하려고 보니까 입력 통제일자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입력 통제일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입력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감일자는 실제 마감일자는 재고의 수불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입력 통제일자는 지금처럼 견적이나 수주처럼 그 재고 입출고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죠. 틀렸네요. 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입고는 재고 수불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마감일자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맞네요. 다는 맞는 지분입니다. 다만 맞다. 지금까지 다만 맞고요. 재고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이네요. 틀렸다. 그래서 하나 맞았다. 답은 2번. 이런 우리가 확인하는 3번 같은 형식이 많으면 그 차수가 어려운 차수가 되는 겁니다. 실기가. 시간 뺏기 문제거든요. 결국엔. 한국자전거 본사는 2016년 1월 판매 계획을 세운 후에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관리 쪽으로 바로 넘어와서 판매 계획 등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매 계획 등록 들어가서 여러분들 푸실 때는 이렇게 다 열고 시작을 했죠. 시험 볼 때도 다 혹시나 메뉴가 어딘지 모르니까. 자, 최초 계획했던 수량을 낮게 조정했지만 그냥 단가가 높아진 게 있대요. 자, 그러면 2026년 1월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수정 계획 들어가고요. 자, 지금 수량을 낮게 했대요. 기초계획보다 수량을 낮게 한 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낮게 했고 단가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요거네요. 지금 산악자전거가 맞나요?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2026년 6월에 보면 단가가 높아진 거, 낮아진 게 아니라 높아진 거. 그러면 30단 기어 자전거가 되겠네요. 답은 3번.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 낮아진 거로 잠깐 봤던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또 나왔네요. 이거
한국자전거 본사에 1월 2일에 등록된 국내 견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견적 등록 들어가시고요. 자, 날짜는 2026년 1월 2일입니다. 1월 2일부터 2일까지가 되겠고 조회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건인 것 같아요. 부가세 포함 정보로 들어갔다. 그러네요.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 구분이 일반 매출이네요. 상설 매출 틀렸고요. 프로젝트 일반용으로 진행됐다. 특별한 판매네요. 다도 틀렸고요. 외상결제인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네요. 결제조건 외상결제네요. 두 개 맞았네요. 3번. 그래도 선택을 해서 이제 골라내는 문제이긴 한데 요번엔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네 물음에 답하시오. 수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주 등록 들어가시고요. 1월 3일부터 1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월 3일부터 3일까지 조회 눌러볼게요. 자, 하나상사 건인 것 같습니다. 수주권의 실적 담당자는 성민석이다. 틀렸죠? 김대현입니다. 품목 검사 여부와 실제 주문 내역이 등록된 검사 여부는 같다. 자, 품목에서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우클릭 한 다음에 우클릭을 하고 우클릭하면 밑에 부가 기능에 품목 상세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품목 상세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무검사 돼 있는데 무검사 진행했네요.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출고 내역 중 관리 구분이 매출이면서 프로젝트가 특별 할인 판매인 것을 골라라. 출고니까 출고 처리 한번 가볼까요? 출고 처리 가서 날짜는 1월 5일부터 1월 5일까지 주겠습니다. 창고는 제품 창고 그대로 되어 있네요. 조회 한번 했더니 항상 여러분들 출고 처리 문제 나오면 예외 출고와 주문 출고 모두 다 조회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자, 일반 매출이면서 프로젝트가 산학용 아니고요. 일반 매출이면서 산학용 아니고요. 상설 매출 특별할인 판매 아니고요. 보시면은 일반 매출이면서 특별할인 판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동기업 거다. 제동기업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클릭만 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다. 8번 문제. 이런 형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자전거 본사에서 등록된 출고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 출고를 물어봤는데 창고가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어디 가라 했죠? 그래서 출고 현황 들어가라 했죠. 출고 현황에 갔다가 거꾸로 출고 처리로 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1월 8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1월 8일에 한국자전거 본사에서 출고된 내역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사고요. 1월 8일이라 했죠. 1월 8일부터 8일까지. 자,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여기 두 건이 있네요. 두 건. 요 두 건을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모두 동일한 창고, 장소에서 출고되었다. 맞나요, 지금? 틀렸죠? 서로 다른 창고죠, 지금. 창고도 틀리고 장소도 틀립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고객인가요? 아니죠. 지금 보시면 아까 거래처가 틀렸어. 대응정군과 빅파워 틀렸습니다. 나도 틀렸고요. 특별 할인 판매로 들어간 프로젝트가 존재한다. 지금 우선은 1월 8일에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가 지금 적혀 있지는 않죠. 그죠? 이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없어. 다 틀렸다. 수주 정보를 적용받은 출고 내역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한번 볼까요? 지금 1월 8일이잖아요. 1월 8일에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쭉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직영마트와 우리가 창고를 갖다 알아냈습니다. 뭐로? 직영마트와 상품창고잖아요. 그럼 출고 처리 가서 여기서 직영마트와 1월 8일자고요. 조회 눌러보면 얘 어디 있어요? 대웅전공 거 지금 예외 출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직영마트와 상품창고였나요? 아까 같이 한번 볼까요? 출고 현황 가서 상품창고 맞네요. 상품창고입니다. 직영마트와 상품창고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 예외 출고에 있네요. 자, 예외 출고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외라는 거는 즉 주문 없이 급하게 처리하거나 견본이거나 증정이거나 아니면은 반품할 때 처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 출고를 수주 정보를 적용받았다? 틀린 얘기죠. 이 문제 상당히 괜찮은 8번 문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기는 어렵겠지만 8번 문제 하나도 맞는 게 없다. 그죠?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을 엄청 뺏기게 돼요, 여러분. 9번 문제입니다. 아래 조회 조건에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마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매출 마감 국내 거래 들어가시고요. 1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입니다. 조회 눌러보시고 하나상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출고 내역 중 일부만 적용받아서 진행되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우클릭에서 이력 정보를 한번 봐볼까요? 이력 정보를 보시면 출고 처리에 대해서 나왔고요. 하나가 수량인데 하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적용받은 거죠. 1번은 틀렸다. 세금 계산서 처리가 됐다. 세금 계산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계산서번호 없으니까요. 회계연표 생성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미처리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10번. 또 나왔네요. 이렇게 형식이. 수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금 등록 들어가시고요. 1월에 등록된 1월 한 달 놓겠습니다. 조회 눌러보고요. 4건 나오네요. 대응전공은 전표 처리됐다. 전표 처리 안 됐습니다. 자, 하나상사의 수급 내역 실적 담당은 성민석이다. 괜찮네요. 나는 맞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다 빅파워. 빅파워는 선수금 정리가 존재하고 있다. 선수금 정리 들어가 보고요. 없네요. 없습니다. 제동기하의 수급 내역은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 없네요. 프로젝트 없죠. 하나 맞았다. 하나. 11번 문제. 한국자전거 본사에서 2026년 1월 동안 국내 출고 기준으로 해서 미수채권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미수채권 가라는 얘기죠. 미수채권 가봐라. 미수채권 잔액이 가장 적은 고객을 조회해봐라. 잔액 기준으로. 사업장은 본사네요. 본사고요. 조회 기간은 1월 동안. 자, 그 다음에 국내 출고기 기준이고 기준은 잔액 기준이라고 합니다. 조회 한번 눌러서 잔액이 가장 적은데 제동기어죠. 제동기어. 12번 문제. 다음 입력된 주 계획 작성입니다. 구매 쪽으로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시험 볼 때 마찬가지에 헷갈리시면 메뉴를 저처럼 다 열어주세요. 그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자, 주 계획 작성 내역 중에 품목군이 일반 800만인 주계획 작성 들어가고요. 날짜 주겠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2일까지. 그 다음에 주문이래요. 조회 눌러보고요. 여기서 지금 품목군이 우클릭해서 얘 품목군을 보시려면 지금 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품목군이 일반 800만인 거 그냥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품목군이 일반 800만인 거 조회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나오네. 하나 나오죠.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답은 그렇죠. 3번이네요. 13번 문제.
한국자전거 본사는 시뮬레이션으로 계획일이 2026년 2월 1일에 등록된 주 계획의 소요량을 전개했다. 그러면 MRP 들어가라는 얘기죠. 소요량 전개 들어가시고요. 2월 1일이래요. 자,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2월 1일에 전개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프레임 품목군 100에 대하여, 자, 품목군 R100입니다. 품목군 R100에 대하여 R100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4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예정 발주일이 가장 빠른 거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프레임 넛이 제일 빠르네요. 답은 1번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전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전개를 다 해줘요. 이 전개하는 문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 난이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실기를 배우는 목적은 회사에 가서도 해보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좀 실무용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청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자전거 본사에서 2026년 1월 5일에 등록된 청구 내역입니다. 청구 등록 들어가고요. 1월 5일입니다. 1월 5일부터 5일까지 조회 한번 눌러줬고요. 자, 요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청구 구분은 조달 구분과 동일하다. 청구 구분은 조달 구분과 동일하다. 자, 부가 기능에서 품목 상세 정보를 볼까요? 자, 생산인데 생산으로 청구를 했네요.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게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거래처다. 지금 보시면 거래처가 영동바이크인데 영동바이크로 나와 있죠. 그죠? 다른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다. 틀렸죠? 동일한 거래처다. 가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 단위 수량과 청구 단위 수량이 다르다 라고 되어 있죠. 다르다. 한번 보면은 제가 볼까요? 얘를 갖다가 한번 치워봐야 되겠죠. 치워보고 재고 단위 수량 10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산 개수가 1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 단위 수량도 당연히 10개가 되겠죠. 그죠? 다른 게 아니라 같다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 상세 현황을 보고서 판단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틀렸네요. 그죠? 다는 틀렸고요. 또 청구 내역 이외에 발주 메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얘는 맞죠? 그쵸? 왜 생산이니까 발주 구매 발주잖아요. 맞는 지문. 기업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리얼 맞는 지문. 다른 거래처 틀렸다. 왜 영동바이크 같다. 그 다음에 재고 단위와 청구 단위 수량 같다. 2개 맞았네. 2개. 14번 문제도 잘 냈네요. 깨알같이 잘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다음 국내 발주 내용 중에 청구 내역 적용받아 등록된 발주 등록가고요. 청구 내역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날짜는 1월 7일부터 1월 7일까지래요. 조회 눌러보고요. 4건이 나오면 요거 각각 우클릭해서 이력 정보 보라는 얘기죠. 청구가 온 거 직접 등록했고요. 직접 등록했고요. 직접 등록했네요. 그럼 4번째 거겠네. 그죠? 예, 청구해서 왔습니다. 답은 4번. 16번입니다. 이 문제 이런 형식이 또 나오네요. 자, 입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입고 현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고 처리 왜 안 들어가냐 하는데 지금 창고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현황으로 들어가서 보고 창고로 넘어오겠습니다. 사업장 본사에 1월 10일입니다. 조회 눌러주고요. 여러 건이나 한 건 나오네. 한 건 나오는데 이 건은 입고 내역은 발주 입고다. 자, 우선 잘 모르겠어요. 발주 입고는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제품 창고를 입고 있다. 상품 창고네요. 상품 창고를 입고 있다. 틀렸고요. 프로젝트는 일반용 자전거입니다. 특별 할인 판매 아니고요. 검사 과정을 거쳤다. 알 수가 없죠. 그러면 1월 10일에 상품 창고에 있는 거를 우리가 입고 처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처리에 가서 1월 10일자에 상품 창고입니다. 자, 본사에 1월 10일에 상품 창고 조회 눌러보고요. 요건이네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세리마 여건인지. 그러네요. 세리마 여건 맞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자, 이력 정보를 한번 볼까요? 이력 정보를 보시게 되면 직접 입력된 거죠. 왜? 예외 입고니까. 이해되시나요? 검사 과정을 거치고 입고된 내역은 아니게 되겠죠. 왜? 예외 입고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발주 입고가 맞아요? 틀렸죠. 지금 여기를 보는 순간에 가와 라가 모두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하나도 안 맞네요. 지금 하나도 안 맞다. 야,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17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국내 메인 마감권이니까 메인 마감 국내 거래 들어가시고요. 11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1월 11일부터 11일까지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자, 메인 마감권이 나왔어요. 요건인 것 같습니다. 입고 내용 수량과 동일한 수량이 마감됐다. 이력 정보 볼까요? 이력 정보 보시면 입고 50개, 마감 50개. 맞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표 처리가 미상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입고 번호 2번이다. 괜찮습니다. 입고 번호 2번이다. 입고 내역의 일자와 마감 일자가 다르다. 다시 한번 이력 정보 보고 입고 일자 11일, 마감 일자 11일 같네요. 그래서 다르다, 틀렸다. 18번 문제. 다음 내용 중에 정보를 재고, 조정, 수불 활용을 해서 올바르게 반영한 조정 번호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 조정이니까 우선은 지금 창고를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재고 이동 등록 창고에 들어가서 지금 재고 이동 등록 조정에 대한 내용인가요? 조정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선은 재고 이동 등록 조정 등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정 등록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따가 우선 창고로 넘어가 볼게요. 창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월 10일 보고요. 조회 눌러봤습니다. 조회 2건, 입고에 2건, 출고에 2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실손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재고 등록 창고가 아니라 재고 실사 등록한 다음에 재고 기록, 기초 재고 및 재고 조정 등록으로 넘어야 되겠죠?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손이라는 건 실물이 손상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산이 남겠죠? 전산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고 처리해줘야 되겠죠? 출고 처리를 해주는데 이 제품을 지금 보니까 수출 창고, 수출 장소에 있는 걸 출고 처리했대요. 그러면 지금 에이텍 3000을 2개를 출고해줘야 되겠죠? 밑에도 있는데 유아용 자전거네요. 결국엔 3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약간 이론 문제 같은 거예요. 이론 문제.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 문제가 연결된 거다. 자, 19번. 한국자전거 본사는 불량 발생 시 적합 여부가 부적합으로 설정된 장소로 재고 이동을 관리한다. 이게 창고가 되겠네요. 요 문제 스타일이랑 헷갈렸네요. 아까 제가. 자, 그랬을 때 요거는 2개 봐라 메뉴를. 뭘 봐라? 창고와 재고 이동 등록 창고와 창고 공정, 외주 공정을 봐라. 그 시스템 관리에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등록을 같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이동 등록 창고 가서 우선은 1월 11일 놓고요. 1월 11일부터 11일까지를 놓고 조회를 눌러봐라. 4건이 나오더라. 그럼 완성품 창고에 각각의 장소로 넘어왔는데 이 장소에서 뭘 찾아라는 게 지금 부적합, 적합 여부가 부적합을 찾아라. 그죠? 그러면 창고 공정, 외주 공정에서 완성품 창고에
부적합을 찾아라. 검사 장소네요. 검사 장소. 그러면 검사 장소를 찾아봐야 되겠죠. 검사 장소 1번에 있습니다. 답은 1번. 메뉴 2개 보란 얘기예요. 19번 문제가 메뉴 2개 보는 문제가 처음 나왔는데 원래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엔 처음 나왔습니다. 원래 한 4문제 정도 나와야 돼. 근데 이번에 메뉴 2개 보는 게 안 나온 이유가 시간 뺏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번 무역으로 넘어와서 무역은 마스터 수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T네요. 그러면 기타 수출로 들어가서 해외 수주 등록 들어가고요. 해외 수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요. 날짜는 1월 15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TT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도렉스 co. ltd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환종은 USD다. 맞고요. 납기일은 1월 22일이다. 1월 20일이다. 맞습니다. 검사를 거치고 출하되다. 검사를 거치지 않죠. 무검사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체크해 주시고, 자, 21번입니다.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 안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받았대요. 자, 견적 등록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견적 등록 수출 가보겠습니다. 견적 가보았죠. 1월 15일부터 15일까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1월 15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조회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주 내역의 거래 구분을 고르세요. 자, 지금 이 내용이 우클릭해서 이력 정보를 한번 봐볼까요? 해외 수주 등록 SO 5번이죠. SO 1월 17일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월 17일자 쭉쭉 타고 한번 가볼게요. 그냥 1월 17일자에 SO 5번입니다. 해외 수주 등록에 우선은 여기서 1월 17일자죠. 1월 17일자 조회 한 건 나오네요. S5번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한번 타고 들어와 봤거든요. 근데 아까 결국에는 얘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얘가 TT라는 거네요. TT 타고 들어와 봤어요. S5번을 타고 들어와 봤습니다. 아니면은 저처럼 수주 등록을 바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냐 라고 하면은 해외 수주연합 가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아까 그걸 확인해 봤어. 그쵸? 아까 우리가 견적에서 수출을 확인해 보다고요. 1월 17일자 SO5번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얘가 우리가 마스터인지 로컬인지 아니면은 TT인지 다른 건지 몰라요. DP인지 DA인지를. 그러면 수주 현황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것도 놓지 않겠습니다. 1월 17일 1월 17일 여기 지금 본사는 나왔네. 본사는 나왔네요. 그럼 본사를 고치고 조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나오네. 하나. 여기 TT라고 나오죠. 여기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확인한 방법은 여러 개다. 그죠? 답은 2번입니다. 22번 한국자전거 본사에 데이터 오브 인보이스가 그죠? 인보이스를 물어봤어요. 인보이스 상업 총장 들어갑니다. 대설명 안 된 것 중에 틀린 것 1월 20일자입니다. 자, 조회 눌러보고요. 여기서 날짜가 2026년 1월 20일이죠. 1월 20일입니다. 한 건 나오네요. 자, 우선 여기서 볼 거 먼저 보겠습니다. 환족은 USD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는 로스앤젤레스네요. 3번은 맞다는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유니트에 대한 퀀티티는 50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선적항은 어디입니까? 평택이네, 평택. 부산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입 LC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럼 수입에 들어가겠습니다. LC 개설 들어가고요.
자, LC 개설에 대한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마스터 LC 날짜는 1월 10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조회 눌러봤고요. 해리슨 엔지니어링 건가 보네요. LC 번호 126-0001 맞네요. 회사 운임 방식으로 되어 있다. 우선은 제끼고요. 여기는 도착항은 부산이다. 우선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체크하고 이제는 확인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 적용. 자, 들어가서 얘를 보니까 자, 운임은 해상 운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항은 부산이 맞네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일반용 자전거입니다. 답은 4번. 자, 24번. 하나하나씩 다 보시면서 놓치는 게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 재비용 등록에 대한 내용이다. 이 문제 또 나왔네요. 자, 수입 재비용 등록 들어가시고요. 1월 12일자입니다. (1월 12일자)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한 건 나오네요. 파이오니어 코리아 거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BL 번호는 자, BL 번호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어요. 적용된 BL 번호를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BL 번호는 HSBC 쭉쭉쭉쭉 001. 맞네요. 괜찮죠? 아, 틀렸네요. DJ202601 이건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틀렸죠? 지금 1번 틀렸고 미착부 원가 정산이 완료된 재비용이다. 미배부죠? 안 됐습니다. 배부가 돼야만 정산이 완료되면 배부로 바뀌어요. 틀렸다. 관세 비용은 관세는 현금이다. 재예금으로 되어 있네요. 틀렸고요. 수수료 비용은 전표 처리가 됐다. 전표 다 미처리됐죠. 다 틀렸네요. 빵개입니다. 빵개.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입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입고 처리 가볼까요? 1월 20일부터 1월 20일. 자, 1월 20일부터 20일까지가 되겠고요. 입고 창고는 수출 창고. 구매 승인서입니다. 조회 눌러봤고요. 한 건 나오네요. 요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는 이봉이 틀렸죠. 성민석으로 되어 있네요. 프로젝트는 해외 프로모션이다.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요번 차수가 좀 시간 뺏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난이도가 있는 건 나오지 않았고요. 시간 뺏기 문제로서 좀 도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기 보신 분들은 시간 좀 정리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문제 형식이 1회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2회도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기는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생산 문제 정리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